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최근 경북 3대 문화권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3대 문화권 사업장이 사업 추진 12년 만에 안동에서 개장했습니다. 컨벤션 센터, 박물관, 테마파크와 같은 복합 문화관광단지가 들어서면서 지역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안동 3대 문화권 사업장 개장과 함께 경북 3대 문화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살펴봅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기화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 31일이죠. 경북 최대 관광 랜드마크인 3대 문화권 사업장이 안동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3대 문화권 사업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3대 문화권 그야말로 10여 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뉴스 미디어에 굉장히 많이 노출된 단어이긴 한데 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간단히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3대 문화권 사업은 2010년도 당시 이명박 정부 때인데 국책 사업의 하나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3대 문화권 하면 대구 경북 3대 문화권은 우리가 흔히 신라 그리고 가야 문화 그리고 네. 유교 북부 지역의 유교 문화 이것과 동시에 생태적인 차원에서 낙동강 백두대간 또 백두대간의 지류인 낙동정맥이 있습니다. 이 생태와 그리고 문화를 아울러서 그야말로 이 문화관광 산업화하여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국책 사업인데 공식 명칭은 네. 3대 문화권 문화관광 생태 관광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네. 문화와 생태 관광 기반 조성 사업인데 그야말로 10년이 훌쩍 지났죠.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대로 이제 안동의 이 그 3대 문화권 사업장은 뭐냐?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데 안동의 이 3대 문화권 사업의 핵심인 안동시 도산면, 시내에서 조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네. 그 퇴계 이황 선생의 그 도산선 가는 쪽에 지금 네. 만들어져 있는데 핵심적인 시설이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입니다. 한 2,000명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한 네. 엄청 크게 만들어져 있죠. 바로 이러한 시설이 지난 수요일이죠. 개장을 했죠. 네. 그날 권기창 안동시장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도지사 대신에 이다리 경북 경제부지사 그리고 이제 지역 국회의원 김형동 국회의원 그리고 안동시 의회 의장이죠 권기익 의장 등 그야말로 2,000여 명 정도의 시민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도 물론 개인적으로 네. 또 참석을 해서 잠시 다녀왔습니다만 굉장히 큰 규모의 이 세레모니가 개장 세레모니가 있었습니다. 네. 이 외에 또 이제 동시에 박물관 그리고 또 이제 테마파크 이런 그 시설들이 그야말로 12년 정도의 공사 그리고 이 사업 기간이 12년 정도 걸렸어요.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되어서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는데 안동시로서는 굉장히 어쨌든 간에 지금 근심이 많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3대 문화권 사업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운영 활성화를 시킨 추진단을 만들어서 네. 운영을 해서 홍보 그리고 판매, 영업 그리고 이 대회 프로모션에도 좀 어떻게든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어쨌든 민간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또 당연히 또 지원을 해야 되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준비 기간만 12년이 걸렸고 맞습니다. 굉장히 네. 오래 걸린 만큼 어떤 성과를 낼지 좀 기대가 되는데 그렇죠. 3대 문화권 사업장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그렇죠. 제가 이제 방금 얘기한 것이 이제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 얘기했죠. 네. 2,000명 정도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 시설입니다. 사실은 대구까지를 포함해도 2,000명 정도가 들어가는 시설은 대구 엑스코 정도. 그리고 대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런 컨벤션 룸이 있는 이 대구 인터블 호텔의 시설도 2,000명까지는 없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굉장히 큰 이 시설이 들어와 있고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는 부지 면적만 3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부지 면적은 3만 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만 평, 거의 1만 평보다 네. 조금 부족한 정도. 네. 3만 제곱미터는 그 정도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세계 유교문화박물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유교문화박물관은 그야말로 이 세계 유교문화 관련된 일종의 보고죠. 거기 여러 가지 이제 이 시설들이 이제
그야말로 박물관으로서 이제 자료가 보존돼 있고, 네. 이제 또 뭐 체험을 좀 할 수도 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문화 테마파크. 아, 이거는 뭐 한국문화 테마파크는 전체적으로 이제 규모는 엄청나요. 때 밀대를 또 저 가로지르고 또 이 주변을 또 연결해서 예전에 이제 그 이 성곽길 네. 그 이제 복원을 해놨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 일대는 저 설화 극장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예전부터 내려온 이야기를 스토리를 극화시켜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 여기는 당장 바로 이제 퇴계 이황 선생과 관련된 공연이 이제 개최가 되죠. 어쨌든 전체 총 사업비가 3,93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4천억 가까이 투입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3대 유교 문화 사업, 3대 문화권 사업에는 이 안동만이 아니고 경북 23개 전체 다의 시군별로 웬만하면 다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네. 그 전체 예산 2조가 투입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안동권의 3대 문화권 사업 규모 가장 큽니다. 4천억 가까이 투입됐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해도 그 규모는 가히 짐작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예. 사업 규모가 참 엄청난 것 같은데요. 네. 또 오는 10월과 11월에는 또 국제 행사까지 열린다고요. 그렇죠. 이제 그 우리가 국제 행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이스 산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마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MICE인데 네. 각 단어별로 이제 약자입니다. 이제 M은 이제 미팅, 뭐 네. 소규모, 중소규모 회의 같은 거, 또 교류 모임 같은 걸 이제 미팅이라 표현하고 이제 M. 네. I는 이제 인센티브라고 해서 이제 어떤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이제 그 포상으로 단체 관광객들은 이제 뭐 해외에 보내기도 반대로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포상 휴가 같은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뭐 그렇게 네. 보면 되죠. 어쨌든 간에 네. 그런 그 사람들을 유치하는 인센티브. 그다음에 또 C죠, 네. 컨벤션. 컨벤션은 이제 그야말로 대규모 국제 회의 같은 걸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MICE니까 E가 남았죠. E는 엑스비션의 약자, 전시회, 전시. 그래서 이제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MICE,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중점적으로 이제 이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는 중점에서 열리는데 간단히 보면 일단은 뭐죠. 오는 21일부터 해서 안동이 수년 전부터 매년 해오고 있는 국제 인문 가치 포럼이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야말로 스위스 다보스 포럼 같은 걸 지향하기 위해서 쭉 뭐 나름 굉장히 준비해오고 있는데 이런 인문 가치 포럼 열리게 돼 있고요. 또 10월 달에 그 국제 교육도시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연합회로 국제 교육도시 연합.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세계 역사도시 회의라는 또 국제 이 도시들이 참여되어 있는 네. 큼직한 이러한 것들의 이제 회의 또 이 총회가 어쨌든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네. 네, 안동의 마이스 산업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네. 안동에 이어서 영주에서도 3대 문화권 사업인 선비세상이 개장을 했다 했는데 영주 선비세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제가 조금 전에 경북 23개 시군에 다 어떻게든 조금씩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이 이 3대 문화권 사업인데 3대 문화권은 그야말로 모두의 제가 얘기했듯이 신라, 유교, 가야 문화권이기 때문에 어느 도시든 어느 지도 과제가 안 될 수가 없죠. 네. 역사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 그 중에 이제 그 우리 영주시도 이제 이 3대 문화권 사업의 하나로 얘기하셨듯이 이제 선비세상이라고 해서 그 3대 문화권 사업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그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또한 뭐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예산 규모가 1,694억, 1,700억 정도 투입돼요. 이미 이건 좀 조금 더 빨리 이제 개장을 하긴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조선시대 선비들의 삶을 폭넓게 네. 체험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그 전통문화 테마파크인데 지난 3일에 개장식을 했죠 아마. 예. 네. 그 여기는 또 이제 선비들 그리고 우리 이 조선시대 우리 또 한국을 대표하는 6가지 한식, 한복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한글, 한지, 한국 음악, 음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6개 K 문화 우리 그 조선시대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통을 표현할 수 있는 6가지 그 유형의 K 문화를 테마로 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구성이 되어서 이제 볼거리, 체험할 거리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게 영주의 선비세상입니다. 그 영주의 선비세상 어쨌든 이게 말고도 규모 그 정도 규모이니만큼 다른 콘텐츠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우리 한국의 문화를 얘기하다 보면 또 뺄 수 없는 게 뭐가 있나요? 또 우리가 마시는 거 지금 커피 다 우리가 완전히 지금 커피 공화국이 되어 있는데 네.
정말 원래는 우리 다도잖아요, 다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공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선비들이라고 생각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게 뭔가요? 선비들이 옛날에 이 뭔가 글을 쓰고 네. 책을 쓰고 할 때는 그 문방사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 뭐 종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지. 네. 한지. 그래서 한지 뜨기 체험 뭐 이런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러한 그 영주의 선비 세상에는 가면 어쨌든 이번 9월 한 달 그리고 이제 추석을 포함해서 그야말로 특별 오픈 주간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올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고 또 개장 기념 특별 공연도 뭐 준비가 돼 있고 어쨌든 우리 지역민들 그리고 이 뉴스를 보시는 분들 한번 좀 아이들과 함께 네. 가족끼리 가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적으로 네, 굉장히 또 그렇네요. 볼만하니까요. 네. 예, 예. 또 아무래도 한국의 문화를 주제로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발길도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이렇게 접근성 문제와 적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그 어쨌든 간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좋은 얘기, 뭐 축하의 얘기, 그 규모를 좀 자랑을 네. 좀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뭐 안동이든 영주든 간에 정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첫째 이제 지리적 접근성. 첫째 네. 이제 안동의 3대 문화권 사업은 그야말로 시내에서도 차로 40분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40분 정도. 만약에 이제 큰 행사가 있어서 그 도로가 또 대부분 다 편도 1차선입니다. 네. 중간중간에 물론 이제 2차선 확장 공사를 해놓고 또 하고 있는 구간도 있지만 대부분 쭉 1차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차들이 밀린다고 보면 1시간 이상 걸리는 네. 그 정도의 거리거든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그 정도 아까 저기 2,000명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정말 큰 이 국제적인 행사는 엄청난 이 이동인데 당연히 저는 길이 밀릴 것이다. 네. 당연히 그러면 접근성의 문제가 당연히 대두되게 된다. 물론 이제 안동시 차원에서도 이제 그 도로를 장기적으로 뭐 적어도 2차선 그러니까 편도 2차선 그래 이 왕복 4차선으로 이제 확장을 하려고 뭐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만 네.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자 부분은 원래 처음부터 예정이 됐었습니다. 예정이라 처음부터 예측이 됐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이런 사업을 할 때는요, 그 기획재정부 기재부로부터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네. 예비 타당성 조사는 들어간 비용 대비해서 수익과 같은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걸 이제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원래 기재부가 이런 큰 그 국책 사업 같은 거 원래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는 원래 또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네. 기준이 전체 사업비가 500억 이상 되는 네. 큰 건설 공사. 그다음 그 중에서도 300억 이상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이런 정도의 큰 사업은 이런 그 비용 대 편익 분석, 소위 말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 조사에서도 이미 그 수치가 0.4 이하로 굉장히 이거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안 된다. 네. 그러나 그 당시 정치적 결정이었죠. 이제 지역의 낙후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이 3대 문화권 사업 전체 2조 정도 투입된 이 사업 전체를 예비 타당성 면제를 했습니다. 면제, 예비 네. 타당성 조사 자체를 면제시켜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그 3대 문화권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좌초됐죠. 이런 뭐 비용 편익 대비 그 비용 대비 편익 분석하면 당연히 안 나오는데 이게 네. 지리적 접근성 그리고 사람이 얼마 올 것이냐 이런 걸 분석하면 당연히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정치적 그 결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정도의 수치가 있었어요. 안동의 그 선비문화공원과 테마파크 이런 이 현장에는 연간 14만 명 정도가 네. 방문을 해줘야 된다. 그것도 15,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내고 방문을 네. 해야 되고 그리고 컨벤션 센터에는 연간 140건 이상의 국내외 이 회의가 있어줘야만이 네. 어느 정도의 적자 폭 안에서 이어질 것이다. 아, 이렇게 해도 적자는 예측이 된 네네. 겁니다. 이 정도 와도. 그런데 이 정도가 과연 가능할까? 뭐 제가 봐서는 솔직히 굉장히 걱정됩니다. 왜 걱정되냐면은 이러한 국비 시설은요.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짓기는 했지만 운영은 그 지자체가 해야 됩니다. 네. 안동의 이제 3대 문화권 사업 여기 국제 컨벤션 센터를 포함한 다른 시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영주의 선비세상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그 지자체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적자는 지자체가 그걸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염려스럽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안동시장, 권기창 시장 경우는 어쨌든 뭐 인문가치 포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스위스 다보스 포럼 같은 그런 그 굉장히 유명한 그 포럼으로 좀 발전해 나가면 네. 좀 연중 좀 유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외에 다른 그 이 국제 컨벤션 등등을 많이 유치를 해서 활성화시켜 보겠다라고 의지를 좀 드러내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응원을 하고요. 그러나 염려스러움은 어쨌든 감출 수는 없다라고 저는 뭐 평가합니다. 네, 뭐 어쨌든 3대 문화권 사업이 뚜껑이 열렸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또 일각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3대 문화권 사업에 좀 더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는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국비 결국은 다 우리 세금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갑자기 무슨 부수겠습니까? 무슨 그런 매각을 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문을 열었으니까 되도록 일단 응원을 해야 되겠죠. 네. 힘을 밀어주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거의 한도 끝도 없이 부정적입니다. 네. 뭐 지리적 접근성이 어떻고 그다음에 1년에 몇 명 오겠냐라든지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못하죠. 뭐 어떤 사업도 못합니다. 네. 그럼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3대 문화권 사업 얘기했는데 안동을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이 경주, 영천, 청도 뭐 이 그 신라문화권 그리고 이제 구미 중심, 구미, 고령 이쪽 밑으로 해서 이제 저 가야문화권 네. 이 사업들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각 지역에 이러한 것들이 다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도의 경우에는 네. 이 화랑정신의 핵심이 우리가 교과서도 배웠죠. 우리 어린 시절에 세속 5개. 네. 그러니까 청도에서 시작되었어요. 아, 화랑정신의 정신 세계 자체는. 예. 그 이제 경주로 이제 경주의 화랑이 이제 중심이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과 관련돼서 청도에도 신화량 풍류마을 600억 들여서 조성돼서 이미 운영 벌써 하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경주 화랑 관련 시설이 있죠. 네. 수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럼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마음으로나마 우리가 응원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족들 그리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시설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자체에서 운영과 그 지자체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비판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 일단 저는 뭐 응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경북의 3대 문화권 사업이 잘 시행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의견 주시죠. 네,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제 청도 사례 얘기했고, 만동 네. 얘기도 했고, 이제 지금 이미 2조 가까운 돈이 투입이 돼서 3대 문화권 사업이 거의 지금 종료거든요, 이제는. 네. 이제 그 본격적인 이제 개장과 동시에 시작인데, 자, 여기서 이제 그야말로 재뿌리지 말자. 일단은 초기에는 일단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우리 지역민 한 사람이라도 한번 가보고, 네. 가보고 거기에 또 비판할 건 비판을 하고, 그야말로 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비판적 응원이라도 해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박수를 먼저 보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응원하는 것이 먼저라는 그렇죠. 의견이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동 3대 문화권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